마치 갑질의 공식이라도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경영기관 노동자들은 직장을 잃고 가정을 잃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태를 만든 대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보상을 하기는커녕 이번 행위의 증거들이 확인돼 공정위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4월 2일 대우조선해양은 김앤장을 앞세워 공정위의 가진금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당의 공정경제민생본부장을 맡으면서 지난해 8월 처음 개최한 갑질피해 증언대회부터 시작해 토론회와 국정감사, 기자회견을 통해 끊임없이 조선 3사 협력업체 갑질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대우조선해양이 27개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저질러왔던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면 미교구,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부당한 투자 강요와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가진금 108억 원을 부과하고 대우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오늘 함께한 피해 협력업체들은 이제라도 대우조선해양의 위법 행위가 명확하게 확인된 만큼 그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보상 그리고 불공정 행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 처분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대우조선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피해 업체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협력업체를 담당하는 대우조선의 임원들은 소송에 이겨서 받아갈 수 있으면 받아가 보라고 조롱에 가까운 모욕적 발언들로 피해 업체들에 대해서 2차 가해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국책기관 산업은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집 문제임을 관망하고 외면하면서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이루어질 때까지도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겨우 살려놨더니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 그 우월적 지위가 더 공고해진다면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공정위가 지적한 위법사항들 대부분을 인정할 수 없고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대우조선해양 측의 주장이 맞다면 갑질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갑질을 하고 중소기업들이 줄도산을 하게 만들어도 얼마든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대기업의 오만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김앤장을 비롯한 대형 노펌들이 그 오만함을 부추기고 있고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만들어온 역대 정부의 경제 정책과 우리의 법제도 현실이 이를 묵인하고 용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의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동안 중소기업은 망하거나 생계의 어려움과 채무에 시달리다 법적 다툼과 손해배상을 포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대기업들은 이런 나쁜 경험들을 쌓아왔고 대우조선해양 또한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갑질 구조를 바꾸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경제 성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인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로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법 위에 선 대기업의 오만함을 용인하는 나쁜 정부, 문재인 정부의 산업은행이 여전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갑질 피해 업체들과 만나 진지하게 손해배상에 관해 협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다음은 현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한 조선 대기업 3사의 갑질 투쟁에 맞서고 있는 갑질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조선 3사 피해 업체 한익길 위원장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선 3사 하도급 갑질 피해 한층업체 한익길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2019년 2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에 대하여 2019년 4월 2일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억울하고 원통하여 쉽게 잠을 청하지 못하여
이렇게 탄원서로서 우리의 억울함을 간절함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2012년부터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은 초호황기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때부터 조선해양산업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은 대우조선해양 경제진들이 남상태 전 대표와 고재호 전 대표입니다. 자신들의 대표회사 연임을 위하여 어이없게도 저가수주, 과다수주를 자행하여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생산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적자를 분식 회계로 또 하청업체에 전가시킨 몰상식한 경영 형태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하청업체와 대표자들을 자사, 전과자,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놓고 그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임금, 퇴직금 체불로 경제적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결국엔 실직으로 연결되는 최악의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터키 베이스 방식의 수주를 해놓고는 저가수주, 과다수주로 인한 설계 능력이 상실하여 설계에서 물량 산출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였으며 생산에서 생산 스케줄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였으며 자재 적기 납품에 실패하여 생산 부서의 2중, 3중 작업에 재작업이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과다수주로 인한 자재 납품 지연으로 인한 작업 공백이 무한 반복되었으며 설계 미스로 인한 자재 과다 발주 및 생산 재작업하게 되었습니다. 생산 공정 지연 및 생산 로스 발생 등 업무 부실을 메우기 위하여 생산 인력 과다 투입이 이루어졌으며 이 모든 손실을 하청업체에 전가시켰습니다. 이러한 대우조선 해양 경영진들의 몰상식한 경영 형태에 대하여 공정거래위는 과징금 108억 원과 검찰 고발의 의결서를 발행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거착한 의결서에 반성과 재활방지 대책을 세우고 피해 하청들의 조제를 실시해도 부족한데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하니 참 뻔뻔스럽고 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이유는 이번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공공입찰 제한을 넘어 영업정지 수준으로 의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하여 조선 3사의 경영진은 아직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하도급 갑질을 자행하고 있어 더 이상 관용을 베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선 3사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 회원들은 이들의 악랄한 악행에도 파국만은 막고자 최소한의 금액만으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우조선해양 측은 미사소송을 통하여 하라는 등 금전적 여유 없는 대책위 회원들에게 막말에 가까운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디 탄원서에 적은 힘없는 하청업체의 탄원을 받아주시어 반성과 그 후속 대책조차 없이 그 피해 하청업체들의 피해 구조에 조차 없는 관용은 없음을 만천하에 알려주시어 다시는 이러한 하도급 갑질이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남주 공무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하청업체 대표님의 현실의 이 갑질에 대한 이야기 들으셨는데요. 하청업체 대표님들의 주장은 그냥 본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피해 주장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을 해줬고 그 의결서 내용을 우리가 꼼꼼히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 의결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혼자 피해자들의 주장을 듣고서 그냥 소설을 쓴 것 또는 아니면 일방적인 주장 이것이 아니고 대우조선해양이 내부 자료, 대표이사에게 보고된 이메일 자료, 그리고 피해 업체들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내부 대책 회의를 한 자료, 그 자료를 근거로 하도급 갑질을 해왔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하도급 대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산정 기준도 없이 자기들 예산에 따라서 저가 수주로 인해서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결정해 왔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우조선해양의 실무진들은 대표이사에게 보고를 이메일로 올렸습니다. 그 이메일을 본 대표이사는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지시하지 않고 기술적인
문제점 해결만 지시한 채 그대로 종래의 하도급 갑질 관행을 승인해 왔습니다. 이 내용은 공정위 의결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대우조선해양의 이 갑질 문제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그냥 행정적 제재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민사적으로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서 피해가 구제돼야 되고요. 형사적으로 본다면 피해 업체들은 정당하게 대금이 지급되는 것이라고 믿고 공사를 해왔는데 알고 보니 대기업인 대우조선이 피해 업체들을 속인 것, 사기를 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검찰이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즉시 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 법인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해서 통영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고발된 내용만 수사할 것이 아니고 대우조선해양이 이런 사기 범죄에 대해서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직권으로 인지하여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사태가 이와 같이 위중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피해 업체들과 그리고 산업은행, 대우조선이 그 해결책을 위해서 한번 만났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고 대우조선은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고 민사적인 구제는 소송을 통해서 이겨서 받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산업은행은 본인들은 은행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알지 못한다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55.7%인가요? 과반수 대주주로서 자금을 대여한 또 주채권자입니다. 그리고 경영관리단을 파견해서 자금과 경영에 대해서 보고받고 승인하고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양산업의 저가 수주로 인한 손실을 어떻게 만회하는지 이것은 모든 경영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손실을 만회하는 방법이 마법이 아니고 하청업체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라는 건 삼척동제도 알 수 있게 뻔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조를 해왔고 공범인 산업은행이 하청업체들의 피해 구제에 대해서 비웃음으로 일관했다.